여러분들이 진짜 일본의 그런 젊은 세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도권 지역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그런데 은행에 돈을 놔두면 금리가 0.001%야. 본인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본 핫 이슈. 이번 주에 있었던 구글 검색 랭킹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일이 일본에 있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어디 있냐? 네, 이번 주 월요일 바로 16일입니다. 오늘 이제 박간의 오상이 주목하는 거는 자, 네 번째 니케이 평균입니다. 니케이 평균이 진짜 오랜만에 일본에 이렇게 검색어에 좀 떴어요. 이게 왜 떴을까? 떨어졌을 때? 그렇죠. 이거죠. 일본 경제신문에서 니케이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네요. 니케이 평균 델타형 확대가 짐이 되어서 주가가 내려갔다. 일본에서 현재 코로나 신규 감염 수가 25,000명을 돌파하고 급속도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식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는다는 말은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억제가 될 것 같아. 그럼 기업에는 악영향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니케이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뜬 거죠. 그리고 긴급선언 사태 그 지역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요 최근에 진짜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이렇게 빵빵빵 이래가지고 지금 27,000선을 이제 니케이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 주식 사이트에서는 판매다 의견이. 왜냐면은 목표 주가가 니케이 평균이 24,300이래요. 그러니까 니케이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 당장에 뭐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 상황부터 해가지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앞으로 좀 약간 불투명한 게 있고, 그럼 당장에 이제 가을에 일본에 이제 중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뭐 파라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죠. 이 숫자가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숫자랑 일본 사람이 느끼는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것 또한 상당히 큰 버블로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럴 때 오늘은 이 한 주간의 핫이슈에서 일본이란 나라의 이제 금리, 거의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왜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되었다라고 느끼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사진 한 방으로 해결이 됩니다. 짜자. 이 두 명이죠. 아베 총리는 아시는 분이 많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할배는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거예요. 일본은행 총재인 쿠로다 총재입니다. 이 두 명이 여러분들도 아는 뭐 일본 유명한 말이 있잖아. 아베노믹스를 이제 견인해 온 게 두 사람이거든요. 아베 정권 때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이 두 명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아베짱이 뭐라 얘기하면은 옆에 이제 쿠로다 총재가 일명 일본에서는 쿠로다 바주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돈을 뿌릴게요. 빵! 하고 이제 시장에 돈을 뿌린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이거 작년에 이제 아베 총리가 내려갈 때 아사히신문에서 기사를 쓴 건데,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주식으로 버는 사람과 뭐 못 버는 사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그렇죠. 아베노믹스는 결국에 그랬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황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옛날 버블 경제 때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돈 좀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었어요. 버블 경제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공포탄의 구로다 바주카 이래가지고 디플레이션 사이 일본에서 인플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리겠습니다라는 공약 자체가 진짜 허황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도 뭐 뉴스 보면은 자주 나올 건데 이게 아베 총리가 해외 나가서 한 말이 있죠. Buy my Abenomics 이래가지고 믿고 살아.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100% 이익을 얻어갈 것이다라고 아베 총리가 취임 당시 때 엄청나게 입을 털고 다녔어요. 해외에서도. 해외 자본 들어오세요. 일본에 투자하세요. 주식시장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베짱이 Buy my Abenomics 이 말을 자신감 있게 했을까라고 느끼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게 바로 이 아저씨라는 거예요. 푼 돈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한 돈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가냐고 그래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죠. 올해 7월달 아사히신문 뉴스네요. 일본 주식의 최대 보유자가 일본은행입니다. 원래 일본은행보다 일본의 연금관리 기금 있잖아요. 연금 운용 기금이 일본 주식을 좀 많이 굴렸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일본은행이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연금 운용은 좀 다르죠. 그 친구들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걸 하는데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가 방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 풀어가지고. 일본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들의 대주주가 일본 은행이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에는 아니 그럼 일본 은행이 주식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들이고 이러면은 대주주가 되고 의결권도 가지고 행사를 하겠냐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ETF입니다. 일본 주식을 쪼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니클로 뭐 몇 개, 파낙 몇 개부터 일본 기업을 막 쪼개가지고 그런 상품을 ETF 상품을 일본 은행이 막 사들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지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퍼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 예, 주식의 20%를 일본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TDK, 옛날에 그 디스켓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뭐 배터리 관련하는 거. 여기도 20%. 그 다음에 다이오 유덴 20%. 그 다음에 뭐 도쿄 엘렉트론이라 해가지고 반도체 기계 만드는 회사. 이거 17%. 이 외에도 파낙 1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러니까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거의 다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에만 돈이 돌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오히려 더 아베노믹스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괴리감 자체가 좀 더 커진 거죠. 일본 내에서. 근데 반대말 하면은 바이 아베노믹스 때 어떻게 한번 타볼까? 그 코인 한번 아베짱 믿어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사두면 오르거든.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 살 거 아니야. 당장에 어떻게 돼? 나는 이번 달 월급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하다 생활비 쓰다 보면 돈도 없어. 이건 비상금으로 저축해야 돼. 일본어 자연재해도 많은데 뭐가 쓸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투자를 못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이거 뭐 아베짱한테 믿고 봐라. 이런 사람만 부자를 얻다 보니까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일본의 부익부, 빈익빈 이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코인부터 해가지고 당장에 누군가가 돈을 엄청 벌었대. 뭐 투자했는데 그러면 나도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들어가면 늦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몇 년 사이에 그런 붐이 분 거예요. 2013년 때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고 뭐 나온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맞아. 이게 2019년, 2020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나도 주식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에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본 증권업 협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일반 사람들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지표를 나타낸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개인 주주의 동향에 대해서 2020년 9월 16일 일본 증권업 협회에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의 추이예요. 파란색. 이게 현금 혹은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54%, 50% 이상의 돈이 개인 자본에서 현금 또는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현찰이야 기본적으로. 캐시는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어 일본에서는?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 일본 우체국은행 자료인데 보통 저금 일본 은행 금리 0.001%. 정액 적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 0.002%. 사실상 일본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찰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갖고 있나요? 일본은 기본으로 디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오를 것도 없을 거고 내릴 것도 없을 거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전제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현찰을 키핑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에서 개인 투자에 투자를 하나요? 나와 있잖아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5%예요. 이것보다 더 적은 사람이 일본은 투자 신탁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적은 사람이 채권 투자. 예를 들어 재테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상장된 주식이라는 투자 신탁을 하는 사람들은 총 자산 가진 것 중에 10%도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일본 사람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많이 느끼는데 이 다음 자료가 좀 이제 추이가 많이 바뀌는 거죠.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의 숫자입니다. 아까 봤을 때 전체적인 일본에 이제 있잖아 개인 자산 중에 5%가 주식들에 들어간다 했는데 4,575만 명에서 5,672만 명으로 사람은 1,0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늘었을까? 그렇죠. 돈 없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 돈 갖고 있던 예전에 30년 전에 버블을 붕괴된 걸 느끼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현찰 갖고 있어요. 그 사람 돈 많이 갖고 있고. 근데 돈 없는 친구들이 뉴스 보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이제 맛을 볼까? 왜 그 친구들은 버블 붕괴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예. 그거는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했었지 않고 니사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각종 증권회사들이 약을 팔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종목마다 100주가 최저 매매 한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하나가 우리한테 또 10만 원짜리야. 걔를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들고 가야지 투자 가능해요. 왜?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무리. 그럼 어떻게 돼?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왜? 젊은이들은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증권사마다 상품을 만들어놔가지고 1주마다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증권회사들이 막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아, 우리 회사는 가능해요. 대충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 한 주 주식. 여러분들, 다른 데 다 100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주만으로도 소액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소액부터 한번 맛보시라.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시작하시라. 라는 상품을 우후죽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사이트 니이사. 이건 2014년부터 시작된 건데 주식으로 벌어도 어느 정도는 비과세가 된다. 그렇죠. 주식에서 얻은 이익이 비과세가 된 유리한 제도 니이사.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20%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익에 관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최대 1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그 안에서 어떻게 돼? 니들에게 세금을 안 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최장 5년, 총 우리나라 돈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저런 식으로 왔을 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민간에서 밀어주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자, 소액은 비과세다. 일단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랑 회사만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론도 움직여야죠. 뭐 한국어로 번역. 한국에서 유행했죠. 파이어. 젊은 나이에 은퇴해라.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은퇴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주식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미디어가 쳐주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나는 주식 투자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에 넣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아침에 10,000원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나는 저기서 이거 와인잔 돌리면서 나는 쉰다. 넌 아직도 일하니? 진정한 자본 독립은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금융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기사가 미친 짓입니다. 책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파이어라는 단어 자체는 아마 최근 1년도 만에 많이 유행했고 그렇죠. 오상이 말한 그런 개념 자체는 이제 early retire라고 그렇죠. 해서 그거는 예전부터 그렇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합쳐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일본 젊은 층들이. 왜? 바깥에 방송 자주 나오죠. 일본 민간 평균 급여 추이. 예전에 1997년도에 467만엔을 찍고 내려오다가 아베노미스 때 약간 펌핑을 쳐가지고 그래도 440만엔. 그래도 일본은 언제 20년 전보다 지금이 평균 급여가 낮다. 그건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 평균 급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수도권, 도쿄에 사는 사람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20대는 426만엔. 그 다음에 30대 510만엔, 30대 후반은 598만엔 이래가지고 연령대마다 다른데 전 연령대 평균 치면 대략 595만엔이 일본 도쿄에 사는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란 거예요. 도쿄는 좀 연봉 비싸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우리한테 6천이라고 치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을 모으잖아.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어떻게 되든 마지막은 집을 사가지고 가족을 꾸리든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일본에서도 집을 사려고 딱 보는데 뭐가 나옵니까? 일단 이거 보면 이겁니다. 짜잔. 일본 부동산, 이게 수도권 시장이거든요. 신축 아파트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 도쿄 2017년에 평당 354만원. 우리나라 돈 3,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지금 2020년 뭐 후반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406만 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르는 수준으로 있어요. 아니 뭐 아파트 가격이 저 정도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일반적이지 않나부터 해가지고 물가 오르니까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 느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 일본의 경제통계청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2021년 7월 달인데 종합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99.7. 뭐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내리기도 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종합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 집값은 올라요. 수도권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쿄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이 친구들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금리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0.001%. 돈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내가 당장에 슈퍼 가서 먹고 사는 거 물가는 상관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 직장이 언제 평생 갈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부터 해가지고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급 받고 은행에 넣더라도 돈이 안 모이면은 본인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 붕괴를 아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랑 다르게 버블 붕괴를 모르는 어차피 일본의 30대 아니면 철없던 40대 세대들이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 그게 지금 단계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이 일본의 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붐이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 2011년 6월 달에 있어요. 코로나 유행병으로 젊은 일의 확산, 투자 열풍. 젊은 친구들이 비정규직이 많아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날이 늘어나면은 정규직보다 다르게 급여가 어떻게 개런티가 안 돼 있잖아.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돈을 가만히 놔둬서 돈이 안 늘어나. 은행에 넣더라도 돈이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어디 보니까 비과세? 어디 보니까 소액부터 투자 가능? 돈을 넣어야지. 투자 열풍이 부는 겁니다. 당장 이것뿐만 아니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상승, 개인 주주 308만 명 증가, 새로운 투자가 증가. 젊은 친구들이 점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열풍이 있잖아요. 니케이가 어떻게 돼? 꼬꾸라친다에 대해서도 검색어 랭킹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젊은 친구들이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시기가 안 좋아요. 왜 시기가 안 좋아?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때 들어갔어야지.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 들어갔단 말이야. 당장에 일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니케이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부터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젊은 친구들이 뒤늦게 이 어쩌면 자본 소득에 눈을 떠가지고 일본에서도 들어갔는데 조금 뒷타이밍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이 염려스러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니케이가 조금만 꼬꾸라지더라도 예전에 일본 버블 경제가 왔던 거 맨치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젊은 층들에게 타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이런 젊은 층들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주식 투자의 붐은 자체에 대해서 좀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알고 있잖아. 돈을 넣으려면 공부 좀 하고 이게 어떻게 된지 주식시장이 빨간불 파란불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니 남들 다 돈 번다는데 나도 돈 넣으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인식 있잖아요. 진짜 빠친거 가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이런 멘트로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어를 목표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이어라는 것은, 지금은 생각을 너무 아끼고 하면서, 남은 돈 다 투자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아끼고, 투자, 그렇게 하면, 파이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돈이 많아도, 어떻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젊을 때 돈을 쓰면 그 맛이 있지. 그런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들어가지고 돈을 쌓아두면 뭐하냐. 젊을 때 타는 고급차랑 나이 들어서 타는 고급차가 다르다. 젊을 때 먹는 와규 있잖아. 기름기 많은 고기랑 나이 들으면 와규도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 친구들은 소비를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상도 대학교 때 먹었던 기름진 고기가 지금 먹으라고 하면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일본의 그런 젊은 세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봐. 일본의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 소득이 20년 전보다 일본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그런데 은행에 돈을 놔두면 금리가 0.001%야. 그러면 그 돈이 본인이 노동을 해가지고 본인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지?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 현실이 그렇게 밀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 젊은 친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달려간다는 거, 재테크하겠다는 거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친구들도 앞으로 인생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강제적으로 너 투자 안 하면은 너 어떻게 이렇게 돈 안 불리면은 너 집 못 산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일단은 넣어야지 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